존재는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틈을 통해 숨쉬고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바꾸며 타자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나로 태어난다. 흔들림의 형식, 틀, 틈, 그리고 존재의 리듬에 대하여. 나라는 여인숙 혹은 틀과 흐름의 장. 모든 존재는 세상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온다. 이 만남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밀도 속에서, 말의 울림 속에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흐르는 타인의 기척 안에서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고 건드리고 통과해 간다. 그 흔들림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구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파장을 남긴다. 나는 오랜 시간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세상을 들여보내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 세상과 다시 대화하는 하나의 여인숙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은 한낮처럼 밝고 어떤 감정은 해질녘의 그림자처럼 스며든다. 기쁨, 혼란, 두려움, 흥분, 침묵, 그 모든 감정이 이 여인숙의 문을 두드린다.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공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비좁지 않다. 비워져 있지만 공허하지 않다. 이 구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삶은 나라는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체험하고자 했고 나는 그 통로가 되기로 수락했다. 나는 틀을 가졌기에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기에 다시 중심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인숙이다. 하루하루 세상과 나 사이를 오가는 손님들이 들고 나는 의식의 문턱.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내가 가진 이 작은 여인숙 안에 하나의 전체로서 우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하다. 메를로 퐁티는 말했다. 몸은 감각과 세계가 서로를 교차하는 장소이다. 나 또한 내 몸이 공간, 감정이라는 반응, 기억이라는 구조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의 방식이 바로 나만의 길이며 나만의 형태이다. 이 에세이는 유전자 키 60번과 56번이라는 두 개의 상징적 에너지 중심을 통해 나라는 여인숙 안에서 벌어지는 형태와 흐름, 제한과 가능성, 구조와 진동의 존재론적 대화를 따라 나가려 한다. 이것은 단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세상이라는 손님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여인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틀로 태어났고 틈으로 열렸다. 유전자 키 60번, 제한에서 현실화로 진화. 우리는 늘 무한을 꿈꾼다. 더 자유롭고 더 창조적이며 더 경계 없는 어떤 가능성으로 자신을 상상한다. 하지만 존재는 언제나 형태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조건이다. 모든 생명은
틀을 가진다. 그 틀은 제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생명 그 자체를 정의하고 지탱하는 조건이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형태를 입는다. 그 형태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언어이며 경계이며 의식이 세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필터이다. 유전자 키 60번은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진리를 상기시킨다. 제한은 존재의 첫 번째 조건이다. 태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가능성은 아무런 형태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질서와 경계, 반복과 리듬이 들어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실화이다. 꿈이 뿌리 내리는 흙이며 상상이 살아 숨쉬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다. 이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특별한 울림을 가진다. 형상은 진료 없이는 작용하지 않으며 진료는 형상 없이는 의미가 없다. 60번이 제공하는 제한은 이때의 형상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제한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구체적인 무언가로 구현, 현실화할 수 있다. 무한은 언제나 유한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왜 나에겐 이것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왔다. 타인에겐 쉽게 쥐어진 듯 보이는 재능, 기회, 에너지들이 나에겐 누락된 것처럼 보였고 그 누락은 나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60번은 교훈은 그것을 뒤집는다. 당신에게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구조는 결핍이 아니라 조율이다. 당신의 가능성은 제한을 통해 실현된다. 제한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의도된 불균형이며 그 불균형은 나라는 존재가 특정한 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긴장이다. 유전자 키, 휴먼 디자인 차트들은 이 구조를 시각화한다. 정의된 채널, 열려있는 센터, 권위와 프로파일, 이 모든 요소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교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이다. 차트는 말한다. 너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너만의 통로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빠진 것들, 없는 것들을 단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우주의 제한된 선택지이며 그 제한 덕분에 나는 형태를 갖추고 방향을 얻고 중심을 가진다. 그 제한 속에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틀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틀의 틈 사이로 세상이 나를 통과했고 나는 다시 나 자신을 통과했다. 그 통과의 반복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가장 깊이 피어나는 존재인지를 배워가고 있다. 제한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입구이다. 그리고 그 입구는 늘 나를 향해 열려 있다. 간섭은 신의 방식으로 내게 말을 건다. 유전자 키 56번, 산만함에서 풍요로운 표현으로. 외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말, 표정, 시선, 환경, 날씨, 감정, 사건들. 그 어떤 순간도 완전히 고요하게 머물지 않는다. 삶은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흔들어 깨운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산만하다고 느낀다. 마치 의식이 흩어지고 중심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6번 유전자 키는 이 흔들림을 붕괴가 아닌 확장으로 해석하는 문을 연다. 56번 그림자인 산만함은 감각과 주의가 외부 자극에 의해 과잉 활성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과잉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 의식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현상학자 에드문드 후설은 의식이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의식의 의도성이라고 불렀다. 즉, 우리는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구성하려는 주체적 의식이라는 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외부 자극은 단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구조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나는 더 깊이 나 자신을 구성하게 된다.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미처 조율되지 않는 구조를 건드렸다는 의미다. 즉, 간섭은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설계적 진동이다. 이 진동은 언뜻 보면 산만하고 통제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생한 에너지와 리듬이 존재한다. 그리고 56번이 선물로 진화할 때 그 산만한 에너지는 풍요로운 표현으로 전환된다. 표현이란 감각을 통해 받은 모든 외부 자극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외부로 돌려주는 과정이다. 말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다. 표현은 언어가 아니라 의식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 응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해 나간다. 후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감각과 경험의 흐름을 통해 구성되어가는 현상이다. 56번의 에너지는 바로 그 감각의 흐름 속에서 나라는 자아가 어떻게 매 순간 재편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느끼는 혼란, 자극, 방황, 감정의 파도는 내가 나를 다시 만들고 있는 순간들이다. 그 혼란이 없다면 나는 완결된 구조로 굳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항상 미완성으로 존재하고 그 미완성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한다. 따라서 산만함은 무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감각적 장이며 56번은 그 장 속에서 삶의 이야기와 연결을 언어로 변환시키는 안내자이다. 나는 점점 알게 된다. 삶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음을. 그 말은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다시 나로 되돌아오는 길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는가? 어떤 시선이 나를 흔들었는가? 그것이 신이다. 그것이 삶이다. 간섭은 창조의 두 번째 언어이다. 나는 흔들리기 위해 구조를 받았다. 60번과 56번의 상호작용, 구조와 진동의 리듬. 삶이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다. 안정은 환상이며 평정은 짧은 숨이다. 우리는 매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자주 묻는다. 왜 이렇게 나는 불안정한가?
왜 나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그 질문은 때때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말로 변하고 그 비난은 존재를 수축시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흔들린다. 왜냐하면 나에게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60번은 제안의 에너지이다. 그 제안은 구조를 만든다. 반면 56번은 흐름과 감각이다. 그 감각은 진동을 만든다. 그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움직임은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다. 들레즈는 말한다. 존재는 반복되는 차이이며 리듬은 그 차이의 패턴이다. 즉, 우리는 정지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반복하는 차이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는 패턴적 존재이다. 이때 구조는 흔들림을 위한 조건이 된다. 구조는 존재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안전하게 흔들릴 수 있는 토대이다. 말하자면 틀이 없으면 흔들릴 수도 없다. 반대로 흔들림이 없으면 구조는 죽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굳어버린 패턴, 생명을 잃은 형식일 뿐이다. 60번이 말하는 제안은 흔들림의 리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틀이다. 그 안에서 56번의 감각은 춤을 추고 산만함은 하나의 표현적 반복으로 면모한다.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리듬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항상 당신만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 누군가의 주파수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구조, 당신의 질감, 당신의 진동 안에서만 살아있는 리듬을 만들 수 있다. 60번과 56번이 함께 있을 때 삶은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작동한다. 60번은 현, 줄이고 56번은 진동하는 손가락이다. 그 현은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단단하면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은 그 현을 살짝 건드려야 한다. 거기서 소리, 공명, 표현, 정체성이 일어난다. 그 공명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이 세계에 남기는 흔적이며 그 흔적은 매번 새롭게 갱신된다. 왜냐하면 나도 세계도 감각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흔들림은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리듬이다. 그리고 리듬은 살아있는 구조가 내는 고유한 진동이다. 나는 흔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틀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흐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리듬이다. 나만의 구조, 나만의 감각, 그리고 나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춤이다. 나는 우주 안의 여인숙, 그리고 여인숙 안의 우주이다. 60번과 56번의 통합, 구조와 진동, 제한과 확장의 하모니. 나는 나라고 믿었다. 단단한 경계, 정해진 성격, 익숙한 기억들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존재. 하지만 삶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수며 말해왔다. 나는 다친 실체가 아니라 타자를 받아들이는 여인숙이다. 그리고 그 여인숙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다.
매일 새롭게 정비되고 다시 조율되며 삶의 방문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스스로를 확장한다. 60번은 나의 구조이다. 나는 구조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법을 배웠다. 그 제안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고 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품게 되었다. 56번은 나의 진동이다. 그 진동은 나를 흔들며 외부의 이야기, 감정, 이미지들을 내 안의 방으로 들이는 초대장이 되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일 때마다 나는 한층 더 나로 돌아왔고 한층 더 나를 넘어선 어떤 우주에 가까워졌다. 레비나스는 말했다. 타자를 맞이함으로써 나는 내가 된다. 즉,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감각과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가장 아름답고 급진적인 인간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다. 나는 우주 안의 여인숙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인숙 안에 담긴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다. 이 여인숙은 문은 자주 흔들린다. 삶이 찾아올 때마다 내 구조는 긴장하고 내 감각은 진동하며 나는 다시 조율된다. 그러나 그 조율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진동수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모든 제한은 나를 위한 공간이었고 모든 산만함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든 진통이었다. 이제 나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안다. 흔들림은 중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단단한 점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듬이며 구조와 감각, 틀과 틈, 외부와 내부가 서로를 초대하고 반응하며 함께 춤추는 하모니의 장이다. 에필로그. 나는 흔들리기 위해 여물어졌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틀에 자신을 맞춘다. 형체 없는 기대와 이름 없는 기준 속에서 나는 나를 줄이고 감추고 깎는다. 그렇게 다듬어진 나에게 사람들은 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키우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를 점점 잃어간다.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무엇인가를 잊은 채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느낀다. 삶은 나에게 나를 덜어내라 말하지 않았다. 삶은 나에게 비워져 있으라고 말했다. 그 빈자리는 누락이 아니라 초대였다. 내 부족함, 내 결핍, 내 균열은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남겨진 존재의 창이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중심이 있다는 징후이다. 중심 없는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셔질 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흔들리기 위해 구조를 받았다. 흔들림은 내가 살아있다는 진동이고 삶이 나를 재정렬하려는 리듬이다. 나는 부족한 채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더 많은 선물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 선물은 나를 채우지 않는다. 선물은 나를 넓힌다. 같은 구조 안에서 더 깊은 울림이 생기고 같은 틀 안에서 나는 조금 더 확장한다. 외부의 인정에 기대어 흔들린 나와
내면에 닻을 내리고 흔들린 나는 같은 파도 위에 있었을지라도 다른 바다를 건넌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중심을 찾는 운동이었고, 제한은 축소가 아니라 형태 안에서 생명을 완성하는 틀이었다. 나는 나를 모른다고 느낀 순간에 가장 깊이 나를 만나고 있었고, 나는 부서진 줄 알았던 때에 가장 크게 열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삶과 사랑이 여전히 내 구조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 흔들림은 고장난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구조의 징후이다. 살아있는 구조는 새로운 리듬을 배운다. 이 글에 함께 등장했던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전통에서 다른 언어를 썼지만 그들의 사유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곧 존재란 닫힌 실체가 아니라 흔들리고 감각하고 타자를 통해 구성되는 리듬적 열림이라는 인식이었다. 그 철학자들은 나를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내가 흔들릴 수 있도록 더 깊은 문을 열어주고 있었을 뿐이다. 그 문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된다. 흔들림엔 형태가 있었고 열림엔 구조가 있었다. 나는 틀인 동시에 틈이다. 그 틈을 통해 흐르는 하나의 춤, 그 구조를 지탱하는 마지막 이름, 그것은 언제나 사랑이다.